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발 다들 1등급 받으시기를. 요즘은 학교에서 2등급을 받는다고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등급을 받아줘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사실 너희 다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동원고 안 보낸 거 아닌가. 맞지? 다들 잘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11명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내가 전부 다 일일이 케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최대한 센을 풀다가 모르면 개념서 수학의 셈에 있는 걸 똑같은 걸 찾아서 보고도 모르겠으면 그때 그 개념 강의를 한 거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백날 첫날 쌤이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발전이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 지금 예의 상황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입니다. 풀이를 보면 복 2차식인데 치환을 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 내가 치환으로 가진 않았다. 절대적으로. 복 2차식이다. 어떻게 돼야 복 2차식이야 친구? 4차, 2차, 4차 또는 4차, 2차 상수였을 때 복 2차식이라 했어. 근데 얘가 지금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우리가 봤을 때 아니잖아.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의 형태에서는 최고차항하고 상수항을 쳐다봐 라고 했던 거야. 그럼 이 가운데 누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될까? 그런 아이디어를 잘 떠올릴 수 없는 친구들은 생각해봐. 우리 중3 때 완전 제곱식 이런 거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래.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왜 이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기 때문인 거야, 여기에. 이해하나? 그러면 너희가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의 꼴이 되려면 풀사 또는 마사였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친구들이 풀마 8x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하겠나 이까지? 그럼 내가 플러스 8x 제곱이었다라고 본다면 자 x의 4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16이다라고 써볼게. 근데 원래 얘의 본식은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야? 이 모양이어야 하는 거야. 이 모양. 그럼 누가 생겨나야 돼?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생겨나야 돼? 이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바로 또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부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 했어 내가. 전체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이 앞에 덩어리가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 자 전체 제곱 마이너스 전체 제곱의 꼴 합차 공식의 인수분해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쁘게 쓸 수 없는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 마이너스 전체 제곱인 친구를 플러스 달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들어가고 마이너스 달고 한번 들어가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돼. 이거 다음의 영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가주시면 되고 2차, 1차 상수의 순 2차, 1차 상수의 순 하고 이제 얘 결과가 얘다라고 하는 거니까 개수 비교해서 들어가 주시면 풀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합니다. 이까지 254번 8번 방학 때 일정은 내가 어떻게 갈 생각이냐면 월수금을 개념을 나가고 화목의 풀이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숙제하는데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겠냐. 자 얘를 인수분해한다. 자 256번이나 258번을 대충 푸는 친구들이 있던데 완벽하게 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답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인수분해는 쌤이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로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공통인수가 지금 여기서 보여 안 보여? 이 친구들이 안 보여. 공통인수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랬냐면 다 전개시키면 됩니다. a제곱 b
더하기 a제곱 c 더하기 b제곱 c 더하기 ab제곱 더하기 c제곱 a 더하기 c제곱 b 또는 bc제곱 알아서 쓰시면 되고 더하기 2abc. 자, 문자가 3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일 때도 어떻게 하랬냐?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A가 몇 차야? 2차. B 몇 차야? 2차. C 몇 차야? 2차. 차수가 다 똑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녀석 하나 선택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시면 된다. 그럼 보통 애들은 A에 대해서 썼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B에 대해서 쓸 거야. 모험을 한번 해보자. B 2차씩 있었던 거 체크합시다. 줄 그었습니다. 그럼 이걸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야 될지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야 될지 선택을 나는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서 C 플러스 A로 만들 거야. A 플러스 C의 배열보다는 C 플러스 A의 배열을 더 자주 봅니다. 고1 때부터는.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B1차 한번 봅시다. B1차 있었던 거 위에 체크하겠습니다. 연필로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하는데 일단 보기 좋으라고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체크했다. B 있었던 친구들. 그럼 내가 봐봐. B 묶어내면 얘가 어떤 식이 돼버리냐?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C 플러스 A 전체 제곱으로 써주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지 않는가? A 플러스 C 전체 제곱보다는.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친구 한번 보세요. 얘랑 얘 남았습니다. 뭘로 묶어야 돼? CA 또는 AC로 묶어주시면 되고 C 플러스 A, C 플러스 A의 꼴로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어때? 공통인수가 나왔습니다. 뭐야? C 플러스 A입니다. 이걸로 묶어내고 나면 어떻게 하랬냐? 괄호 안에 다 넣어주라 했는데 묶는 그 과정에서 소괄호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괄호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 B제곱에 플러스 C 플러스 A B에 플러스 C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쌤이 이 단계까지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어? 너희한테 쫄지 말고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BB 여기 CA 그럼 부호는 풀풀 되면 대각선 곱해서 얘가 C 플러스 A로 들어가잖아. 이해하시겠나? 그래서 얘 인수분해가 다 됐습니다. C 플러스 A,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조금 이번에는 배열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답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인수분해는 님들 실력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노력의 결과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시면 된다. 260번 갑시다. 이번에 숙제를 검사하면서 또 열이 차오르는 순간이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자, 모르는 친구들은 써놔라.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식는 조립제법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식. 그걸 인수분해하거나 방정식이었을 때 해를 구하라고 하면 조립제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근데 쌤이 이제 그때 연습 문제 풀이할 때 그 말은 했습니다. 내가 이게 fx였다면 이런 친구들을 인수로 가지려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했냐? 해라고 생각해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나오는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0 나오는가? 2분의 1 넣었을 때 0 나오는가? 1 넣었을 때 0 나오는가? 3 넣었을 때 0 나오는가? 0이 안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객관식용으로 그렇게 알려줬잖아. 맞지? 그러면 인수를 찾으려면 사실 또 인수 정리에 통해서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최고차항 개수 2, 얘 약수 1, 2분의 상수항 부호 보지 말아 했다. 숫자만 보는 겁니다. 6의 약수는 1, 2, 3, 6. 자, 그럼 이 순서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1 가지고 하트를 4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 가지고 하트를 또 4번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경우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넣었을 때 0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1 넣어 볼까요? 1 넣어주시면 지금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플러스 17,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에 6에 마이너스 6, 0 나옵니다. 그럼 일단 1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최고창 4차, 3차, 2차, 1차 상수를 조립제법을 씁시다. 일단 1로. 자, 조립제법을 쓰는 과정은 그 아래 나와 있는 식이 2차식이 나올 때까지 써주셔야 되니까 지금 얘 4차식이잖아. 몇 번 해야 돼? 최소 2번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6, 0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4차식 그때 조립제법 할 때 쌤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새로 쓰라 했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 한 번 더 써주고 다시 찾으라 했습니다. 지금은 26이니까 똑같은 친구로 나오는데 여기가 나중에 3 이렇게 다른 숫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 일단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또 우리 얼마 넣어볼까? 뭐 1 넣어볼까? 1 넣으면 0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를 넣어볼까? 가 아니라 확률상 이런 문제에서는 2분의 1도 한번 대입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2분의 1 넣어봅시다. 그럼 이거 8분의 1 될 테니까 곱해서 4분의 1. 그 다음 이거 4분의 1 될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1 플러스 6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먼저 여기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2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얘랑 얘 더해지면 마이너스 2분의 12, 마이너스 6입니다. 더하니까 0 나왔잖아, 맞지? 분수 넣어도 나옵니다. 그럼 내가 방금 뭐라 했냐? 2가 떴을 때는 2분의 1도 한번 그냥 넣어보는 겁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 경험상 2분의 1로 이제 조립제법 합시다. 자, 그러면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0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정을 내가 한번 써본다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이 친구 더 묶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묶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더 묶어내보자. 그럼 이거 2로 묶어낸 걸 여기다가 보충해주면 조금 깔끔하게 쓸 수 있겠구나. 2x-1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조금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합시다. 됩니다. x-3 곱하기 x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최종 x-1 곱하기 x-3 x 플러스 2 2x-1 자 이제 인수 찾으면 됩니다. 인수라는 것은 뭘 찾는다라고 생각하자 했어? 약수 찾는다라고 생각하자. 그럼 나올 수 없는 꼴은 몇 번인 거야? 2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식을 봤을 때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점 닥치고 조립제법이다 라는 점 조립제법을 통해서 방정식을 풀거나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된다. 조립제법을 질문했다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한 번 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인수분해가 되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x세제곱 플러스 ax-2라는 식을 어떻게 내가 이쁘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 인수분해를 했다면 그 모양이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b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얘다라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보니까 개수비교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으나 뭘로도 구할 수 있어? 수치대입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두 개 짬뽕하면 더 빠릅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우변은 얼마 나와? 0 나옵니다. 이해하나? 마이너스 a 넘깁시다. 그럼 a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나 b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왜 b가 마이너스 2일까?
자, 이까지는 우리가 뭘 이용한 거야? 수치 대입법을 이용했습니다. B쌤이 뭐 이용한 거 같냐?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어차피 여기에 전개되는 친구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이 새끼 상수 나와 있다. 그럼 이거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 내가 문제 풀면서 혹시 안 하는 쌤처럼 안 풀었는데 그러면 한번 또 써보는 거야. 그래야 손에 익는다. 고집 부리면 안 된다. 하나의 방법만 통하지 않는다. 여러 방법이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할 수도 있는 거다. 문제상. 264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풀 테니 이제 뭐부터 시작해 줘야 돼?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를 쓰고 시작하셔야 된다. 반드시. 자, 문자가 3개다. 2개 이상이면 항상 차수를 확인하자 했는데 A 2차고 B 1차, C 2차다. 그럼 얘는 B에 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자, 그럼 B 있는 거 쳐다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걸 플러스 B로 묶을래? 마이너스 B로 묶을래? 주빈아, 너의 선택은? 나 같으면 마이너스 B로 묶습니다. 왜 마이너스 B로 묶냐면 C-A의 꼴로 그냥 만들라고. A-C보다는 C-A가 많이 나옵니다. A마 B, B마 C, 그 다음 뭐야? C마 A잖아. 맞지? 그래서 최대한 내가 자주 보는 꼴. 근데 B로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남은 친구 봐봐. 이 친구가 이 가운데로 쏙 들어간다 하면 얘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A 마이너스 C 제곱보다는 C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이해하나? 여기까지.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나 A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이나 전개하면 서로 어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런지는 말해줬습니다. 이 안에 있는 친구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C-A 됩니다. 그걸 제곱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그러면 이거 제곱하니까 얘 꼬라지 되니까. 자, 공통인수가 보여. 뭘로 묶어야 돼? C-A로 묶어내시면 되네. 쌤, 그냥 나누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지금 양수인지 모릅니다. C하고 A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줘야 되는데, 묶을 때 그냥 괄호에다가 묶어주셔도 된다.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B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구나. 자, 그럼 이게 또 뭐를 의미할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의미합니다.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냐? 한 변이 작아야 된다. 나머지 두 변의 합. 이거는 이제 개념 수업할 때 쌤이 알려줬던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 꼬라지 자체가. 그러면 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C 하나만 갖다 줘봐. 그럼 여기에 B하고 A가 있었다 생각해봐.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친구들이 여기로 넘어갔잖아. 그럼 얘는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상황이 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음수다 이런 뜻인 거라고. 두 개의 덩어리 곱했을 때 0 나오려면 둘 중 하나 0 나와야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음수니까 얘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 0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이 앞에 있는 친구가 0이니까 C-A가 0이면 C랑 A가 어떻다? 똑같다. 삼각형 ABC란 말 없습니다. 저기 위에. 그럼 그냥 얘가 두 개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하고 끝내주시면 된다. 4번이 답이 되겠구나. 삼각형의 결정 조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 중1 때 배웁니다. 자, 보자.
이건 우리가 곱셈 공식 처음 이제 이제 개념 수업할 때 쌤이 말했습니다. 아직 그걸 모르니까 그냥 3 플러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 조건의 숫자 자체가 이런 꼬라지. 켤레의 느낌. 켤레의 느낌이 든다면 뭐 한다? 더하기 빼기 같은 등급.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 순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과정상 A마 B 있었고 C마 A 있었어. 지금 뭐가 없어? B마 C가 없잖아. B마 C를 만들 수 있을까? 더해봅시다. 저 두 개를 더해봅시다. 두 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야? 두 개 더했잖아. 6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B마 C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켤레의 느낌이 나오면 너희한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일단 구해보는 거야. 하고 나서 아래에 있는 식을 보자. 문자가 또 3개입니다. 차수 확인할 거야. A 2차, B 2차, C 2차. 그럼 나 A에 대해서 이번엔 씁시다. A 2차에 있는 거 골라봤어. 그럼 이걸 내가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을지 플러스 A 제곱으로 묶을지 결정했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을 겁니다. 그래야 어떤 꼴이 나오니까 B, 마, C의 형태가 나오니까. 이해되나? 그 다음 A에 대한 1차식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친구 있었고 여기 이 친구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플러스 A로 묶을까? 마이너스 A로 묶을까? 플러스 A로 묶어주셔야만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합차의 식 B플 C 곱하기 B마 C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꼭 이 뒤에다가 써야 되지 않나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일단 너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다가 써봤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친구들 봅시다. BC제곱이랑 마이너스 B제곱 C 이걸 내가 뭘로 묶어야 나한테 있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마이너스 BC로 묶어내셔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BC로 묶어내야만이 B마 C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공통인수가 눈에 배입니다. 그러면 묶어주면 됩니다. B-C로 묶어냈어. 이번에는 중괄호가 필요합니다. 여기 괄호 풀어서 바로 쓰기에 좀 그러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B플 C A 이렇게 쓸게. A 이번에 뒤로 넘기고 마이너스 BC.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 인수분해가 또 가능할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했다면 그 아래에는 마이너스 A 그려주시고 A 어차피 이 A는 여기 뒤로 간다라는 점. 자, 그럼 B하고 C 쓸 건데 부호 결정합시다. 플러스 BC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달고 여기에 플러스 달아주면 AB, AC 돼서 플러스 BC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마무리 해주시면 B마 C 곱하기 A마 B 곱하기 C마 A의 꼴로 되겠구나.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잖아. 넣기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꼭 다시 풀어보렴. 별거 아니니까. 70번 봅시다. 숫자의 연관성을 보고 치환을 몇 개를 할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숫자 하나로만 치환해서 가봅시다. 어떤 숫자를 치환하는 게 좋을까? 그럼 쌤은 결정을 할 때에는 제곱하고 있는 친구를 보통 숫자를 치환합니다. 그럼 나는 2026이라는 숫자를 뭐 x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서 써봅시다. 그럼 위에 분자가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보통 제곱하는 친구를 나는 치환합니다. 자, 그 다음 분모를 또 숫자를 치환해보면 2027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맞지? 야, 틀렸잖아.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친구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전개가 되니까 분자에 있던 이 두 개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누구만 남았어? x 마이너스 1만 남았습니다. 숫자 다시 집어넣자. 2025.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72번) 갑시다. 72번 방금 내가 했었던 얘기 70번에서 제곱하고 있는 그 숫자를 나는 보통 치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치환해야 될까? 19라는 숫자를 x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9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떴어? 우리 뭐 해야 돼? 조립제법 해야 된다. 왜?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식이 떴으니까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인수를 찾아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 숫자의 약수 1, 3, 9 이 중에 있다라는 거. 1 넣어볼게. 가면 1, 마 7, 마 17, 마 9 안 나옵니다. 그럼 조금 부호가 교차가 될 수 있게 한번 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7에 플러스 17에 마이너스 9. 자, 이거 두 개 다음 마 8, 마 17, 플 17, 0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럼 나 이 식을 3차, 2차, 1차 상수 이 식을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때려봅시다.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9, 플러스 9, 0 나오겠구나. 자, 2차 나왔으면 조립제법을 멈춰주시고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더 되잖아. 자, 여기 인수분해 더 시킵시다. x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원래 숫자를 집어넣자. 그럼 여기 20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들어가면 10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주시면 또한 2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 간단하네. 자, 그럼 이렇게 10단위 우리 계산할 때 초딩 때 배웠습니다. 숫자만 곱해라. 얼마 나와? 4. 거기에 0 3개 달아줍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런 상황들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된다. 어떤 상황? 하나의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식음 닥치고 뭐 하셔야 된다? 우리 조립제법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거 두 개를 2차로 묶고 이게 또 어떻게 묶었을 때 이쁘게 나오는 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없어. 거의 없기 때문에 쌤이 그냥 너희한테 못 박는 거야. 3차 이상의 식 하나의 문자면 그냥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특수 케이스 있겠지. 복 2차식 같은 경우에는 특수 케이스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하나의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식은 조립제법입니다. 자, 다음 274번 봅시다. 우리 아직 센스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디에 줄 긋고 시작을 하셨어야 될까? 정현씨, 어디가 포인트고 너가 볼 때는? 맞았어.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연수 xy 또는 정수 xy 이런 상황이 뜨면 센스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을 풀 때 일단 맨 위에 말 k의 값에 관계없이다 라는 말이 떴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줄 텐데 k가 1차밖에 없으니까 땡큐. 그럼 k로 묶어봅시다. k로 묶으면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2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도 괄호에다가 다 넣으세요. 습관 자체가. 그러면 2y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냐. 맞지? 우리 k에 대한 식인 거야. 근데 우변이 0이잖아. 그럼 좌변도 다 뭐가 돼야 돼? 0 나와야 하는 거야. 그럼 k 개수도 0, 상수항도 0.
K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덩어리는 상수 취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0 나오고 이것도 0 나와야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보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인데 자, xy 자연수다. 그럼 우린 그냥 2만 꺼내주시면 된다. 자, 이거 0 나와야 된다. y 얼마다? 8이다라고 생각하고 두 개 곱했습니다. 그냥 16이 답이 되겠구나. 센스가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수 xy라는 걸 알았다면 여기서 x값 바로 결정할 수가 있지 않은가. 다음 78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로 끊어볼게. 이까지 끊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이야. 근데 이 뒤에 몫을 언급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건 무슨 뜻이야? 그냥 대입이라. 얼마를 대입해라? K를 대입해라. 그럼 이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 잘 보아라. PX식을 X-K로 나눴다. 몫이 없다. AX라고 할 거고 내가 나머지를 R이라고 할게. 나 이거 구할 거면 뭐 넣으면 된다? K 넣어주시면 되잖아. PK가 R인 거야. 그러면 PK에. 그럼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라. X 플러스 K로 나눈 거다. 쟤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나머지는 P 마이너스 K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요 두 개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떴대? 14가 떴대. 그럼 일단 나 요런 형태를 구해야 되지 않는가? PK 구해봅시다. K 넣어라. K 세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4 이게 PK입니다. P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K의 세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이게 P 마이너스 K입니다. 두 개 더하니까 14가 떴대. 자, K 세제곱 날라갑니다. 마이너스 5K, 5K 날라갑니다. 남은 게 깔끔하구나. 2K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8 넘어옵시다. 마이너스 6은 0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러면 K의 제곱이 얼마가 나온다?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끝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PX라는 식을 뭘로 나눴습니까? X-K 제곱으로 나눴대. 지금 문제를 이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몫은 QX라 할게.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 R1으로 바꿔줍시다. 나 이거 구할 거야. 이게 구하는 게 목표인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거 1차식입니다. 그럼 이거 뭐야? 상수잖아. 그럼 그냥 이제 이거 구할 거면 뭐 하면 돼? K제곱 대입하면 되겠구나. PK의 제곱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R2.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X 대신에 K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K제곱을 세제곱한다. 이거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귀찮다 그냥. PK제곱이니까 K제곱이 3이잖아. 우리 이거 3이다 생각하자. 그냥 X에다가 3 대입합시다 그냥. 3 대입해주면 27에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15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얘가 R2 내가 구하는 답이 되겠구나. 계산하면 답이 될 겁니다. 자, 280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풀이는 일단 끝낼 생각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오시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280번이랑 똑같은 건 216번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 패턴 문제입니다. 패턴 문제. 나머지 정리의 패턴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에는 이거 풀이가 몇 개 안 될 수 있으니 풀이하고 나면 수학의 셈 이제 복소수 진도 나갈 거야. 복소수 한번 읽어보고 오셔라. 자, 이게 왜 패턴이냐?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려줬고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려줬는데 그거 두 개 짬뽕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패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패턴 문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 그럼 px는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몫을 qx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의 세팅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a의 x-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에 이 부분이 나머지 rx의 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직 안 받아들여지는 친구를 위해서 더 자세히 쓴다면 px는 2차식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ax라 하겠습니다. 그때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라 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문장은 p-1이 얼마다? 7이다. 이것만 필요하지 필요 없는 겁니다. 나머지. 왜? 쌤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언급을 하지 않으면 그냥 대입하고 끝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 그럼 px라는 식을 이번에는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를 물어본 거야. 이거 몫을 bx라 하겠습니다. 이 위에 거랑 아래 거 지금 위에 기준 아래 부분은 처음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때 가정. 그럼 나머지를 내가 rx다 또는 r이다라고 잡았다 했을 때 몇 차식으로 나누었니? 3차식으로. 그럼 여기가 몇 차 이하가 되어야 된다? 2차 이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잡을 텐데 한 번 더 보여주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17이란 걸 4로 나눠주시면 몫이 4고 나머지는 1. 이 나머지가 1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걸 내가 또 장난을 해서 어떻게 바꾼다? 이번에 12 더하기 또 5로 바꿨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건 이미 4로 나누어 떨어졌다. 왜? 4 곱하기 3의 꼴. 4로 묶어낼 수가 있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5를 4로 나눴을 때 반드시 나머지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걸 이용을 하는 문제가 얘다라는 거. 자, 이 px는 이걸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는 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좋다. 나는 이렇게 쫙 쓴 것 또한 뭐야? px인 거야. 그럼 이 px라는 친구를 내가 이번에는 이 덩어리 더하기 이 덩어리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왼쪽에 있는 덩어리는 이미 이걸로 나누어 떨어졌다.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여기에 있는 친구를 뭘로 나눠야 한다? 이 x-2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반드시 얘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야. 자, 봐봐. 이 12의 위치하고 이 첫 번째 파란색 줄이 같은 겁니다. 5의 위치하고 이 두 번째 파란 줄이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부분을 뭘로 나눴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너 여기다가 a 쓸 거 아니냐. 그래야 ax 제곱 플러스 샬라샬라 될 거니까 그랬을 때 빼졌을 때 그 나머지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 플러스 1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바로 쓴 게 이게 뭐야? 예의 검산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의 검산식.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게 파악이 되면 바로 쓰는 거야. 이렇게 바로 쓰고 그 다음 1차로 나눴을 때를 바로 체크하는 거야. 아, p-1이 7이다. p-1이 7이다. 대입합시다. 그럼 이거 날라갑니다. 여기 이 부분에 마이너스 1 넣읍시다.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9a가 될 거고 대입하면 0입니다. 이게 7이다 라는 거구나. 어디가 또 잘못된 것 같은데. 숫자가 이 x제곱 개수가 9분의 7이 없잖아. 어디가 잘못된 거야? 야, 이거 x-1이구나. x-2제곱으로 나눴을 때 x-1이구나. 자,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9a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게 7이다라는 거니 넘어가 주시면 9. 따라서 a는 1 나옵니다. 그래서 이 a를 위에다가 집어넣고 쫙 전개시켜 준 게 여기에 답. 전개해 봅시다. 대입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3x 될 거고 4니까 계산해서 플러스 3.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본인들이 질문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오.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 내가 이 이후에 있는 친구들 못 풀었었던 것들 한번 도전해봐라. 자, 300번 거의 대부분 못 풀었던데 300번 동안 하나의 문자에 대한 3차식이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 가져주셔야 되고 292번도 대부분이 질문을 했던데 생각보다 겁나 쉽습니다. 겁나 쉬우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오. 푸세요.